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리딩 섹션을 점수대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점수대에 계시다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리딩 섹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리딩 섹션은 모든 섹션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뭐 축구든 농구든 이런 스포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포츠들의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기초 체력이 받쳐줘야 이제 어떤 운동이든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리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딩도 기초 체력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어휘의 범위, 그리고 문법의 이해, 그리고 이제 해석할 때 쓰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섹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언어 난이도로만 놓고 보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사실 리딩을 만약에 만점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단어의 어떤 범위나 아니면은 문법에 대한 이해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다른 섹션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는 성립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른 섹션들에서 리딩의 수준을 넘어서는 언어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만약에 만점을 받는다 하면은 다른 섹션도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영어 실력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실제 독해 상황을 잘 반영을 해놨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어떤 책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잡지의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글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문단별로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을 해서 하나의 지문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 지문 단위로 출제를 해놓기도 했고, 문단별로 이제 이해를 잘할 수 있는가를 대부분 득점을 줘놨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만점을 받으려면 이 지문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전성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독해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영어권에서 반복을 싫어해서 동의어로 자꾸 출제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실제로 여기 그 지문에서 핵심 포인트들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점들은 사실 실전성이 굉장히 강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점수대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10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10점 미만인 경우는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토플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토플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막상 어디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뭐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토플을 점수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쨌든 마인드는 이제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 이거지만 목표는 토플 점수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 문법부터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문장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 구성을 하고 이해하는 법칙이 기초 문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기초 문장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단어들의 역할을 알려주는 팔품사, 이거 팔품사는 이제 여러분들 명사, 뭐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죠. 팔품사, 이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한글에도 다 있는 개념들인데, 품사라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리프레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어에서 나오는 팔품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제나 수동태 정도는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아시겠죠? 특히 이제 수동태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동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무엇의 대상이 되고 여기서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를 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 단어는
이미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의 단어를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단어의 개수를 채우는 게 먼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동의어랑 같이 외우면 좀 시간이 많이 더딥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단어를 한번 쭉 패치를 해놓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중등 단어라고 하면은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었냐면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분홍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중학 수준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 단어책을 다 보지를 못해서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단어책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시작을 하시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달달달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책이 그 예문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단어가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가도 계속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가면 좋겠죠. 그래서 10점 밑에서는 사실 토플 공부는 아니라 그냥 진짜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문제 풀이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뭐 이제 기초 교재들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대형 학원에서 나온 그런 교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기관에서 나온 그런 교재들을 보면은 이렇게 토플이라는 타이틀은 달려 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실 토플 지문의 아주 쉬운 부분만 이제 따서 아주 쉬운 부분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풀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열심히 풀이를 해주셔도 되지만 실전 풀이는 이때는 정말 금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점에서 15점인데요. 보통 이때부터가 이제 조금씩 토플을 맛보기 시작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어가 9, 토플이 1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영어가 9, 토플이 1. 무조건 이제 영어 공부가 아직은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문법이 사실 여기까지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문법 계속 다져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 단어. 여기서 이제 그 가로치고 최우선이라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 중에 최우선에 들어간다. 그래서 무조건 단어는 계속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으면 무조건 단어부터 외우고 가셔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 외우는 거는 사실 혼자 하기가 쉽습니다. 네, 혼자 하기가 쉽고 의지가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 단어 외운 게 이제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도 쉽고 제일 중요할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우선으로 저희가 잡았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실 실전 풀이보다는 아직은 이제 실전 풀이도 물론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해석 연습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석 연습은 어떤 걸 가지고 그럼 하면 되느냐? 이거는 해석을 리스닝 스크립트와 아니면은 이제 리딩 섹션에서 출제되는 보기와 문제들을 놓고 해석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여기서는 추천이 됩니다. 지문에서 리딩 지문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아직은 좀 많이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보기를 아니면 문제를 좀 해석을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16점에서 20점.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실전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직은 영어 한 8, 그리고 토플 한 2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급 문법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급 문법이라는 게 이제 구와 절이 있습니다. 구와 절. 구와 절의 차이는 이제 단어 2개 이상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형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절은 주어 동사가 그 안에 있고 구는 주어 동사가 따로 있지는 않은 그런 게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동명사 구가 있고요, 부정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분사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익혀주셔야 되고, 그리고 절에는 그냥 명, 형, 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구와절 이 6가지 있죠. 구와절 6가지 이때 여기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도 토플 단어는 굉장히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토플 단어는 무조건 그냥 계속 외워주셔야 되는데 아까랑 지금이랑 살짝 다른 게 뭐죠? 아까는 이제 중고등 단어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토플 단어라고 나와 있죠. 토플 단어를 이 16점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 맞추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는 토플 단어를 외우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우선순위나 아니면 능률복화 어원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플 단어를 외우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도 사실 동의어보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쭉 외우는 걸 위주로 먼저 해주시면 더 쉽습니다. 아시겠죠? 동의어랑 같이 외우려면 이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토플 단어를 동의어 없이 일단 쭈루룩 한번 돌린다라는 생각으로 가시고 한번 돌리고 해서 한두 번 정도는 돌렸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 동의어를 살짝씩 패치를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 되시기는 하는데 이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는 거는 딱 기본이죠. 풀이를 하고 이제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했을 때 틀린 문제를 가지고 오답 노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답 노트를 하실 때 아직은 암기 위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표현이나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장 구성, 패턴 이런 것들을 암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실전 노하우를 가지고 뭐 어떻게 오답 노트에다가 담아보겠다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일단 무조건 영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영어가 8, 토플이 2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21점부터 23점. 네, 이 점수대는요, 약간 8, 9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토플 총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급 문법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걸 목표로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급 문법이라는 거는 이제 뭐 도치 등이 있겠고, 또 이제 뭐 구문, 예, 구문과 구는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동격 어구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가정법 정도가 되겠네요. 네, 가정법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토플 단어와 동의어를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최우선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어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단어부터 외우고 단어를 가지고 디립다 외운다 하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문법에 좀 하자가 있어도 리딩은 단어를 많이 외우면은 주르륵 올라가게 돼 있다. 왜냐면은 봤을 때 바로바로 이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문법은 사실 어떻게든 이제 단어를 나열을 해놓고 좀 짜집기를 하면은 해석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단어를 모른다? 그럼 거기서 그냥 아예 막 혀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가지고 이때까지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오답 노트를 할 때 암기 위주로 가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그거랑 이제 여기랑 차이가 뭐냐? 아, 위에 있잖아요. 상급 문법이랑 네, 동의어. 네, 이 차이가 또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부터 27. 네, 여기에서부터는 사실 토플 단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암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풀이 노하우 위주로 이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풀이 노하우에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추론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오답 노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풀고 나서 채점하고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일단 서머리 문제는 아마 이쯤 되시면은 3개 중에 꼭 2개만 맞고 약간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목표 점수가 만약에 중반대다 하시면은 사실상 그 부분은 물론 해결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일단 추론부터 잡으셔야 돼요. 추론부터. 추론이 왜냐면 가지수가 더 많고 그리고 추론이 좀 더 잡히지 않는 느낌이 초반에는 좀 강하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론과 그리고 의사결정. 의사결정에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키워드 위주로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일단 먼저 필요하겠죠. 예, 항상 필요한 게 뭔가를 가지고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문제에서 준 키워드 위주로 항상 우리가 제일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이런 게 있겠죠. 예시는 바로 앞을 설명.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예, 여러 가지 노하우 중 하나고. 세 번째는 세 가지 이상 나열은 범위를 강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의사결정상 노하우라거나 추론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든지 일반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합을 한다든지 이런 동의 노하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는 아는 거지만 사실 그걸 적용을 시킬 때까지 이게 좀 습득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에서 27점 사이는 사실 저 추론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때가 한창 저 추론에 많이 헷갈려 하실 때고, 가끔가다 디테일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온 게 있긴 한데, 그건 대체로 이제 약간 판단 미스 아니면 실수, 집중력 문제 약간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노하우로 잡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본인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28에서 30점 사이를 가지고 보면, 이쯤 되시면은 사실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토플 실전 풀이를 약간 타임 어택식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한 시간을 일부러 좀 제한을 더 걸어놓고 하는 거죠.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지문에 18분 푸는데 그게 아니라 18분이 아니라 15분 내로 어떻게 풀어본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토플 문제들이 리딩에서 한 지문에 10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18분 동안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서머리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이 걸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서머리 문제 하나 주니까 9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15분 정도로 이제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단어 문제 2개를 또 빼야 된단 말이죠. 그럼 단어 문제 2개 빼면 7문제 되고, 거기서 이제 2개 푸는데 정말 오래 걸려봤자 1분도 안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14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사실상 한 문단별로 나오는 문제들을 풀이를 할 때 주어지는 시간이 한 2분 정도가 된다는 거고, 물론 여기에서 살짝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남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하고 우리가 더 읽어보지 못한 내용을 읽을 수가 있게 그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어떤 연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원래 한 문제당 2분씩 풀다가 1분 30초 정도로 풀이를 해서 똑같은 점수를 맞아내는 것. 여기서 이제 더 가면 이제 1분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고득점자분들 보시면 문제 풀이를 할 때 1분 내로 풀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어려운 거 하나 틱 걸린다. 그래서 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그 고득점자분들의 문제 중 하나가 이제 해석은 잘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잘못된 범위를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없는 데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죠? 예, 돈이 없는 곳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정답이 없는 곳에서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떤 특정 범위를 봤을 때 도저히 정답이 안 나오면은 대체로 다른 범위를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관점으로 그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만 본다거나 아니면 너무 주어진 범위에서 한정된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오답 노트를 똑같이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이 점수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사실 그 지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서머리 문제 있잖아요. 그 마지막 서머리 문제에서 3개 중에 2개를 맨날 맞추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좀 간당간당하다라는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거는 대체로 이제 서머리 문제가 6가지 보기 중에 한 4개 정도는 항상 말이 좀 돼 보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를 어떤 기준으로 이제 체크해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게 팩트가 잘못된지를 이제 확인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시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놨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없는 내용이었다거나,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이제 범위가 그러니까 시사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또 핵심 내용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눈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좀 여러 번 풀이보시면서 어느 나름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심화 추론. 심화 추론이라는 거는 약간 근거들이 굉장히 희미할 때 여기에서 있는 걸로 어쨌든 추론을 해내는 것, 네,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론 문제 중에 디립다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사실 디테일에서는 별로 안 틀리세요. 디테일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중력과 좀 그냥 실수의 문제다. 이거는 크게 이제 뭐 노하우로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심화 추론이랑 그리고 핵심 내용 파악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시간을 여유 있게 쓰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딩 섹션에서 점수대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어떤 마인드와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쓰이는 노하우, 공부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